자, 안녕하십니까. 2만 원으로 주식 투자 끝내기와 연계된 평생무료 주식 투자와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주 테마 보고서 어떠한 이제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계속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선행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뭐 경기가 그렇게 나쁜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닙니다. 근데 나빠질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시장에서 좀 우려 섞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경기에 대한 위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음, 일단 뭐 다양한 부분들을 보면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하겠지만 결국 기본에 좀 충실한 부분,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 시장보다 종목 쪽으로 좀 본다고 하면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최근에 시장 이슈 관련된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. 지난주부터 이제 슬슬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먼저 첫 삽을 뜬 게 이제 중국이죠. 이제 양보의 제스처를 통해서 서한을 이제 미국 쪽으로 넘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,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원하는 만큼의 요구사항은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적인 관세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전에 그 막 인상을 쓰면서 서로 이제 양보를 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과는 일단 좀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죠.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 결국에 이런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두 나라도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좀 꺾어야 된다라는 그런 중차대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 그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은 두 나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세를 좀 잡기 위한 그런 수순을 계속 밟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이 계속 버티기 작전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상원은 공화당이, 하원은 민주당이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선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중국이 재선까지 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까지 하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 2년과 4년, 6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이 6년 동안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으니 꼬리를 좀 내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달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11월 29일 날 G20 회의가 있는데요. 이 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정상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일단 뭐 유리한 입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1월까지는 합의 뭐 구체적인 합의는 없을 거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G20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틀을 짜고 계속적인 합의를 통해서 내년 1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일단 합의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은 조금씩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가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.
그래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, 거기에 이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반등을 할지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외적인 변수 가 없으면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. 예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부분은 29일 이제 이 G20 회의 이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양호한 우상향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그냥 이제 보유하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한 7, 8일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이제 그 낙폭 과대주들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특징적인 부분이 화장품이었습니다.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암묵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중국에 대해서 수혜가 이제 소비주들로 움직이는 모습들이죠.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목요일 날 급등을 했고 어, 슬슬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항공주들도 그렇죠. 지난주에 뭐 항공주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항공주 이제 그 한진카를 비롯한 행동주의 펀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 자금과 그리고 기관 투자 자금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제3 세력의 이제 펀드 쪽 자금들이 슬슬 이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래서 한진칼에 대한 그런 의미는 상당히 큰 게 뭐냐면 이 한진칼이 뭐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한항공 최대 주주가 한진칼이고요. 그리고 진에어 한진칼이 대주주 그리고 한진 주식회사 한진도 한진칼이 최대주주입니다. 그래서 이 한진칼의 지분을 최대주주를 등극을 하면 결국은 대한항공, 진에어, 한진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졌다. 근데 단기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는 좀 지켜보게 봐야겠지만 뭐 이런 쪽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할 거냐 이번 주에. 그래서 역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엔터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그 다른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. 엔터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 주들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IT 전자는 이제 그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급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만 없다라고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섯 업종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. 바이오제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됐죠.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가 됐다.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.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는 좀 들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. 중국에서의 단체 관광객 허용 관련된 부분이 이 본격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계속 억눌렸었던 주가에 대한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미 OEM, ODM 업체들 특히 이제 큰 업체들 있죠. 코스맥스나 LG생활건강, 아모레퍼시픽 같은 업체들은 이미 해외 쪽 관련된 지사나 본사 그리고 해외 쪽 진출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.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분 매출에 대한 부분을 다른 해외 쪽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까지 더 좋아지면 더 긍정적으로 빠르게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IT 전기전자는 이제 상승을 해야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IT 전지전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죠. 올해까지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도 역시 이제 BTS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개별 런칭과 그리고 중국 소비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주들도 낙폭이 컸지만 그만큼 많이 못 올랐던 업종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왜 그러냐면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상승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뭐 박스권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흐름에서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더 빠르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락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결국 앞선 고점까지는 임박을 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더 시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땡큐하고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 앞선 고점까지 임박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많이 물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선 고점까지의 시장이 올라가는 틈 타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